안녕하세요, 김윤키입니다. 저는 아직 만 1세도 안 된 빵살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아빠의 마음으로 한국 대표 패밀리카 소렌토를 산다면 과연 어떤 옵션을 선택하게 될까요? 저는 깡통 트림을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연 이게 내 차에도 적용되는 말과 행동이 같은 놈일까요? 아니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새끼일까요? 아빠의 마음으로 고르는 소렌토 옵션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먼저 소렌토는 무조건 하이브리드부터 시작입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세 가지 파워트레인이 있지만 가솔린, 디젤은 굳이 특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소렌토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가솔린, 디젤에 달린 8단 습식 DCT의 내구성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제 영상 중에 현대 8단 습식 DCT 영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가격 때문이죠. 깡통 가격으로 가솔린, 디젤은 3,506만원인데 세제 혜택을 받은 1.6 하이브리드는 3,786만원입니다. 가격 차이는 280만원이고 이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생각했을 때 분명 가성비급의 가격 차이로 보입니다. 동급의 산타페의 경우 깡통 가격으로는 3,546만원과 3,880만원입니다. 342만원가량의 차이가 나죠. 세부 옵션이나 기타 이유가 있겠지만 유의미한 금액 차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1600cc 낮은 자동차 세와 함께 서울 공영주차장 50% 할인도 있고 연비 이점까지 있으니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리고 요새는 하이브리드가 워낙 대세라서 중고 감가도 한 몫을 톡톡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만원이 비싸다면 매우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이브리드가 무적의 파워트레인은 아닙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출시와 동시에 아주 큰 결함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약간의 문제, 약간의 소동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엔진오일 증가 이슈죠. 엔진오일이라는 게 실린더로 빨려 들어가서 소모되는 경우는 뭐 흔한 경우인데 현대기아 1.6 하이브리드처럼 없던 엔진오일이 새롭게 창조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것도 디젤도 아니고 쉽게 기화되기 마련인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데 말이죠. 사실은 이게 마법을 부려서 엔진오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연료실에서 태워 없어져야 할 가솔린 연료가 어떠한 이유로 실린더를 타고 내려가서 밑에 있는 엔진오일과 섞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원인으로는 하이브리드 특성상 엔진 온도가 뜨거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페달 작동으로 인한 가솔린 연료가 타거나 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특히 겨울철 아침 첫 시동 시 엔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문제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특성상 배터리로만 주행을 할 테고 지하주차장을 서행할 때는 상관이 없다가 층을 올라가거나 하면서 갑자기 엔진이 깨어나거나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하이브리드가 현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현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휘발유가 섞인 엔진 오일은 점도도 달라지고 윤활력이나 냉각 능력이 달라질 테니까 당연히 엔진 내구도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출시 초기부터 불거진 문제이며 관련해서는 그놈의 입시 업데이트 등 여러가지 조치가 이뤄졌었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주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가 너무 걱정돼서 미칠 것 같더라도 엔진 오일을 조금 일찍 갈아준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선 당연히 이런 문제 하나로 못쓸 차를 만들고 비난이 난무하겠지만 바깥을 한번 돌아보세요. 약간 과장해서 10대 중에 한 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다보면 본론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쯤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식 4륜구동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일단 4륜구동은 안됩니다. 이 또한 특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선택을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워낙 많으시겠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4륜과 2륜의 가격 차이가 너무나 크죠. 하이브리드의 개꿀 포인트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으로 140만원 정도 차량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그러나 4륜 구동의 경우 친환경차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4륜의 경우 4,161만원이고 2륜의 경우 세제 혜택 적용 후에 3,786만원입니다. 결국 375만원을 주고 4륜 구동을 추가하는 격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단 도심에서 운행할 땐 개인적으로는 4륜 구동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눈길에서 못 올라가는 차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소렌토는 일단 전륜 구동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눈이 쌓이고 빙판길이 된 상황에서는 그냥 대중교통을 추천드립니다. 4륜이 물론 미끄러운 노면에서 좀 더 나은 접지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블랙아이스나 빙판길에서 무적이 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겨울용 타이어가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4륜은 정비 요인이 더 생기는 격이기도 하고 차량의 무게도 무거워지면서 연비도 안 좋아집니다. 내가 타고난 캠핑족과 같은 비포장도로를 싸돌아 다녀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375만원을 주고 4륜 구동을 추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렌토에 눈여겨볼 깡통 옵션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깡통 3,786만원만 하더라도 타고 다니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옵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깡통 기본 옵션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정차 재출발이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1이 아무런 추가금 없이 그냥 차에 덩그러니 달려있다는 거죠.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 옵션에 포함된 HDA2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깡통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미친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 하나 넣으려고 상위 트림에 이것저것 다 넣고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차 사면 달려있는 스마트 키처럼 기본 중에 기본이 됐습니다. 안전 부분에서 보더라도 10개의 에어백이 깡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최상위 옵션인 그래비티를 가더라도 똑같으며 트림의 차이로 인해서 에어백 개수를 줄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맞죠? 기본적인 차량의 안전도는 깡통을 사더라도 높은 트림을 사더라도 차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로 돈을 더 내려고 하는 건 도덕적이지 않죠. 외장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LED 램프를 껴주는 인심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형기가 이제 정신 차리고 옵션 장사 안 하는 거예요? 후하게 대해주는 기아에 감동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진정한 깡통은 트렌디 트림이 있었습니다. 페리와 함께 깡통 올려치기가 된 것이라 완벽한 깡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 방향지 시등과 후면 테일 램프는 짜치는 벌브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방향지 시등의 누런 벌브 타입 램프는 외관상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되긴 하죠. 다음으로 국민 옵션인 1열 파워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기본이고 허리 지지대도 있고 2열 열선과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애프터 블로우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천만원도 안 하는 3,786만원 깡통이지만 생각보다 아주 넉넉한 옵션 인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물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외입니다만 옵션은 옵션일 뿐이고 자동차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깡통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아가 바보도 아니고 깡통만 사게 냅뒀을 리는 없습니다. 깡통 트림을 선택하면 감수해야 하는 정신나간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성비만을 위해서 깡통 트림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중에 아쉬운 점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아쉬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렌토의 헤드램프 문제입니다. 소렌토는 IIHS 미국 충돌 안전도 평가 기관에서 진행한 헤드램프 안전도 검사에서 일반 LED 램프, 그러니까 반사판을 이용하는 방식인 MFR 타입의 헤드램프가 가장 낮은 점수인 푸어 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개선이 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MFR 타입의 헤드램프는 차주의 주행 환경에 따라서 안전도에 영향을 줄 만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여러 면의 반사판을 두어서 빛을 넓게 반사하는 MFR 타입은 제작 단가도 싸고 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반면에 스타일 옵션에 포함된 프로젝션 헤드램프는 빛을 모아서 쏴주기 때문에 빛이 더 멀리 가고 더 선명합니다. 결국 내 운행 환경에 따라서 114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밤 주행이 많고 고속도로 주행이 많고 도심 외곽 주행이 많다면 솔직히 반드시 이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주행을 도심에서 한다면 꼭 그렇게까지 필요한 옵션은 또 아닙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은 바로 파워 테일게이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스마트 커넥트에 끼워져 있는 파워 테일게이트는 누가 봐도 이건 공짜로 줄 수 없다고 하는 의지 표현 같습니다. 옵션가는 99만원으로 상당히 애매한 가격대입니다.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이 같이 딸려오긴 하는데 그닥 와닿지 않는 인질극이죠. 그래도 어쨌든 이 인지를 구하면 좋은 게 파워 트렁크는 싸제로 장착하더라도 돈백 정도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에 위 옵션을 둘 다 포함해야 한다면 가격은 총 3,999만원, 4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노블레스 트림은 4,112만원이고 이 112만원만 추가하게 된다면 루프렉도 달아주고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간 커버드 디스플레이도 달아주고 투톤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도 달아주고 시트도 인조 가죽에서 일반 가죽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 메모리 시트, 후측방 모니터도 달려있습니다. 물론 노블레스 트림에 가더라도 헤드라이트를 위해서 스타일 옵션을 추가한다면 104만원이 더해져서 4,216만원이 됩니다. 엄청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렌토 옵션표를 보다가 3,786만원에서 자연스럽게 4,216만원이 됐습니다. 무려 430만원이 눈 깜짝할 새 올라가 버린 겁니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썰룸프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같은 걸 추가하면 바로 4,500만원대 소렌토가 됩니다. 근데 그럴 거면 이 영상을 왜 봅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넣고 빵빵하게 한 5천만원 소렌토로 추가하면 될 겁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물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조금 쪼든
쪼들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한다는 거죠. 감가상각이 기본 전제되는 자동차에 아무리 돈을 쏟아붓더라도 결국 돌아오는 건 구형이 되어가는 내 차와 그 차에 들이부어 남는 게 없는 내 자산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라면 내가 당장 이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살 거라면 과감하게 깡통 프레스티지 트림에 스마트 커넥트 99만원 옵션을 추가해서 파워 테일게이트 하나만 건지고 3,885만원에 출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프레스티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고급 인류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말인즉슨 깡통이 아니고 충분히 인류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충분히 살만한 차량이다 이겁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 여러 번 올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 예상이 되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스포티지나 사지 왜 돈도 없으면서 소렌토에 기웃거리세요?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보신 이 소렌토의 옵션표는 엄연히 사라고 만든 가격표입니다. 깡통은 산다고 문제가 있다느니 더 싼 차를 사라느니 하는 말은 매우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가 초밥집에 가가지고 가성비 기본 먹는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게 사장님이 싼 거 먹지 말라고 눈치를 줍니까? 아니 이 경우는 오히려 옆자리에 같이 초밥 먹는 사람이 기본 세트 시킨다고 뭐라고 하는 격입니다. 이게 지금 인디오더로 옵션을 마이너스해서 차량 가액을 낮추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깡통 트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렌토를 3,885만원에 사는 게 가장 가성비 넘치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는 거예요?